안녕하십니까, 질부쌤입니다. 경쟁이 없는 매물 찾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6강까지 여러분 4강 보강까지 해드렸죠. 그러면 최대한 이제 기초 개념들 정립됐고 대출 세금이 이제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파트 특수물가라니까 특수하니까 되게 무서울 것 같죠? 무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한 권리, 어려운 단어 한두 개, 요것만 결합되면 사람들이 특수하다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아서 경쟁률이 매우 낮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특수물건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남구 용호동, 부산입니다. 지금 부산은 매매 심리지수 12.5기 때문에 12.5라는 말은 100개 집 중에 12개밖에 안 팔려요.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찰 막 되게 떨어졌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4명 들어와가지고 한 6,500쯤에 낙찰이 됐어요. 6,500쯤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그럼 이건 왜 그랬을까요? 봤더니 지분 물건이었어요. 처음부터 되게 지분이라는 걸 해서 너무 여러분 어려우실 텐데 지금 아예 기초도 없이 지분이 어렵죠? 이거부터 왜 해버리냐? 지분이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뭐 일괄 물건이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84제곱미터인 것이 표기가 42로 됐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군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것만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시장에서 팔리진 않겠죠. 부동산 가서 지분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원래 지분이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낙찰 가격을 한 5,500만 원을 봤으면 이 5,500만 원 곱하기 2를 해야지 1.1억이 나오니까 2배 가격으로 올리면 원래 가치가 나온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 6,570에 됐어요. 그러니까 6,500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6,500의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500에 계산을 해가지고 1.1억이 유찰가다. 근데 네이버나 아실에 여러분이 검색을 할 때 84제곱미터를 찾아야 된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온 거고요. 한번 봐보세요. 이제 검색을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아실 기준으로 봤습니다. 아실은 타입이 84 이렇게 나와요. 아예. 그러니까 최근 거래량을 보니까 전세가 1억 4천이고 매매는 1억 7,500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1.7억에 팔리는데 6,500에 받은 사람은 6,500이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물건대로 바꾸면 지금 얼마에 받은 거하고 똑같냐면 1.3억에 받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1.7억과 1.3억의 차이, 4천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되게 소액 물건인데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 물건에 들어가서 이걸 한 개로 합쳐가지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우리 둘이 같이 합쳐가지고 팔까?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대가로 좀 귀찮긴 하겠지만 한 1,000만 원밖에 얻지 못할 이익을 4천으로 늘려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물건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무피 투자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볼게요. 이분의 실제 사례예요. 5,500만 원을 잡고 간급까지는 설명드렸죠. 이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실거래가가 1억 7,500이니까 2분의 1 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8,750만 원이죠. 지분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내 인건비, 내 노력 비용을 20% 정도 산정해가지고 1,750만 원을 깎아요. 그래서 입찰가 6천만 원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6천만 원 산정해 드렸더니 실제 들어가신 분은 6,570만 원을 쓰셨어요. 570만 원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얻을 수익에서 570만 원 정도는 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에 하나로 만들 수 있냐? 1억 2천인데 이분은 한 1.3억 정도의 하나로 만들었죠. 전세를 주기로 약속을 하면 그 2분의 1 가지신 분과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협의는 좀 잘 안 됩니다. 전세를 주면 풀피가 바로 나고요. 그 사람 걸 나에게 팔든 경매가에 아니면 내가 경매가에 그 사람이 팔든 해가지고 아니면 같이 팔자 그래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1.4억에 하나로 만들면은 이제 무피가 되는 거죠. 전세가 지금 1.4억에 나가고 있으니까 가져오는 방법은 저분이 이제 절반 정도 되는 내 지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나한테 줘야 돼. 그래서 월세를 주라고 소송을 청구해서 월세를 안 내네? 그러면 부당이득금 소송을 청구해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가져와서 합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화가 잘 돼. 협상이 잘 되는 사람이면 부동산에 그냥 내놓고 우리 같이 팝시다. 그래서 좀 실거래가 1.75억에 찍혔으니까 한 1억 7천에 내놓고 팔까요?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나눠서 반씩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만 저런 게 있냐? 광주에 한번 내려와 볼게요. 비슷하게 봅시다. 한 1억 9천에도 거래가 되고 2억 700, 2억에 거래가 되는 게 있네요. 그럼 이제 2억을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분 물건이 아니에요. 지분부터 했던 이유는 어려운 걸 하고 나면 쉬운 게 되게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아파트가 2억이에요. 자, 2억이면 이거를 경매로 받으면 얼마쯤 받을 수 있느냐? 어머, 설마 3,3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2억의 실거래가 되고 있는 게 3,300까지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은 이게 3,300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이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이런 걸 대항력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자, 초보분들은 다 제끼시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있냐 이 안에?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즉 배당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받겠어 하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보증금이 1.3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하고 합치셔야 되냐면 3,300만 원 낙찰 금액하고 합치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럼 거래가 얼마야 된다고 시장에서? 시장에서 2억에는 팔리잖아요. 2억에선 팔리는데 1.3억인 전세금과 낙찰 받으면 한 3,300만 원 됐다 치면 합치면 한 1.6에서 1.7억 정도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천 차익이 나네요, 시장하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분 얼마 만에 낙찰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이런 물건은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대항력 임차인은 안 들어오고 광주는 여전히 매매 심리가 매우 낮은 상태니까 그냥 혼자 들어가시라. 그런데 이분이 얼마에 쓰셨죠?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4,100만 원 쓰셨네요. 그죠? 3,300 쓰셔도 됐고 혼자 들어왔으니까 최저가 써도 됐잖아요. 근데 결국 낙찰은 받았어요. 어제 최저가 쓸 걸 하고 되게 후회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뭐 잘못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3,300을 받았으면 1.7억인데 1,000만 원 더 썼으니까 1.8억 아닙니까? 그러면 1.8억에 받아가지고 2억에 팔고 2천 차익 남잖아요. 이거 매매사업자로 세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을 내고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과정에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힘든 일도 많이 당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를 업무적으로 하려면 매매사업자라는 것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쓰지 못하고 있는 집 하나를 건강하게 세상에 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당하게 얻은 세율에 대해서 세금을 항상 여기서 플러스로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금을 내면 그걸로 학교도 짓고 도로도 짓고 공무원들 월급도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하시는 일에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